오늘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지난 4월 13일자입니다. 한 2주 됐네요. 그렇죠? 예. 코리아 타임즈 사설에 나와 있는 4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More Support for Ukraine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제목은요, Yet Korea has not to supply the weapon. 이래서 아직도 한국은 어떤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hesitant,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부제목이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도를 강력히 제가 이제 포털에서 뽑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찍 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걸 아직 잘 할 줄 몰라서 이런 거를. 흑해 근방에 우크라이나가 있죠. 그렇죠? 모스크바 바로 여기는 벨라루시아인데 옛날에 백러시아라서 백러시아요. 백러시아. 거의 러시아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백러시아가. 여기는 삼국이고요. 여기는 이제 러시아의 자치령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래요. 키예프고,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자주 보시면 되고요. 이 우크라이나는 전형적으로 흑토 지역이라서 여기는 비료를 안 줘도 그냥 곡물이 스스로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곡창지대라 그러죠. 여기서 나오는 밀이 전 유럽의 많은 부분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스크 러시아의 많은 곳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을 갖다가 제공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한 이 러시아가 옛날 구소련 시절에 여기 핵무기가 여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1986년인가요? 87년에 핵 사고가 벌어졌었죠. 제가 어떤 그 도시 이름 잊어먹었네요. 자, 볼까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어떤 공간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제가 뭘 느끼는 거 아니? 이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가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각자의 입장 때문에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 가스라 데프타, 영어로 하면 데프트 가스라 밀락이라 그랬고요. 이게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1905년에 조선과 일본을 놓고 필리핀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야, 서로가 우리가 먹을 테니까 눈 감아줘라 하는 그런 건데 꼭 그거 같은 느낌이 와요. 만약에 이제 서방 세계가 유럽이 안 하면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쇼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옛날에 윈스턴 처칠이 독일을 상대로 강하게 전쟁 선언 포고를 하듯이 왜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핵무기를 무슨 발사한다고요? 그렇다면 옛날에 지금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러시아 소련이 쿠바에다가 그 저걸 할 때 그때 왜 우리는 3차 세계를 이렇게라도 어? 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에이, 핵무기를 쉽게 봐서 못하죠. 지구가 멸망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유지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위주로 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핵무기가 왔을 때면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겠어요? 또 자기 혼자 살아난 데서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못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러시아가 무슨 가스라든가 그죠? 그런 천연 자원에 대해서 이런 유럽에 대한 값싼 가격을 공급해 준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그래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1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가스라 데프타 밀약하고 비슷한 것이다라고 해요. 아마 밀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렇죠. 하여튼 이 가스라타르라고 당시에 일본의 총리 대신 제 국무총리죠. 데프타 국무장관입니다. 다 나쁜 새끼들이죠. 남의 나라를 갖다가.
지네들 무슨 저기 그 쌈짓돈처럼 사는 애. 자, 이번 사태가 이래요.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요. 이 중국을 보셔야 돼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사실은 이제 이 나라가 수당 때인 600년대와 700년, 800년대를 거쳐서 사실은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 그렇죠? 현재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이전, 뭐 청나라, 삼국시대 때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때는 아마 이제 그 수당 때가 아마 요게있을 거예요. 베이징도 아니고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요 정도 선에 있었는데, 여기서 자꾸 이제 침략을 한 거죠, 침략. 그러니까 중국의 땅덩이 덮으면은, 주변의 약소국들을 침략을 해서 넓힌 땅이에요. 침략의 역사죠, 중국의 땅덩어리 역사는. 그렇죠? 여기 티벳은 이제 그 1949년에 중국 공산당에 하고 저희 신강 위구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만주 일대는 사실 우리가 다시 회복해 국토 수복을 해야 할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 이 친일 세력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사대주의에 빠진 이 어떤 노련 세력의 후손들. 그렇죠. 네.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민족하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노련 세력들 후손들이 있어요. 친일파 세력들. 이들이 이제 자기네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해서요. 그런 아주 양아치 같은 습관을 갖다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전도인데. 근데 보세요. 미국은요, 이렇게 일본 열도를 따라서 대만을 따라서 이렇게 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최전선에 있는 게 남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한을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중국을 가까이 볼 수 있어요. 북한을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한적인 상황이 되면 미국은 철수하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거 보십시오. 2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자세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미국은 떠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또 볼까요? 자, 오늘 제 강의를 이제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하실 거예요. 이번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친러시아파와 친서방파 간의 대립이에요. 아주 오래 있었던 겁니다. 30년이 된 거죠. 30년.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쌓였던 게 터진 것 뿐이에요. 친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민족비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들 어디로 가니? 동남부를 중심으로 한 이 공업지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로 독립해서는 계속 정치적 혼란이 있죠. 왜? 친서방파하고 친전파에 계속 나타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젤러스키 현 대통령 그 이전에 여자 대통령인가 여자 총리인가 그 율레센코인가요? 유세프인가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선 때 이제 그 상대방으로서 다이옥신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 한쪽 부분이 썩어 찐드러졌죠.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수술을 통해서 많이 고쳐졌나 봐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인 불안, 사회적인 불안을 틈타서요. 러시아가 자기네의 친러시아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크림반도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죠. 근데 이때 이 접수는 사실요. 오랫동안 러시아, 옛날에 구소련이죠. 이 러시아는요, 기본적으로 이 바닷가에 뭡니까? 그러니까 얼지 않는 그런 항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를 얼지 않는 그 항구를 찾는 게 굉장히 큰 적었는데 아마 이 흑해에 크림반도의 항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서는 넘겨줄 수 없는 굉장히 그러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미국이라든가 서방도 잘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또 와보세요. 1994년에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핵 미사일 기지를 거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소련이.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화근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은 서방 세계가 어떠한 조약을 맺었어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국가의 이 평화와 생존을 지켜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내분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요, 이 자강이라는 거, 지금 뭔가 이제 그 스스로 못 지키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조약이라는 거 이런 건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힘 있는 놈이 갖다 밀어붙여 버리고 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구한말 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쭉 자기 나라의 힘은요 힘이 있을 때만이 국가가 생존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다페스트 아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리비아식 해법, 이라크 해법, 북한 해법을 놓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들이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 이미 핵을 거의 개발했고, 그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날릴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사일 발사 수준이 있고, 리비아는 당시 알카다피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을 막 하고 있었던 관계예요. 이렇게도 비슷한 상황이고. 자, 그런데 이때의 미국이라든가 서방이 이런 거죠. 너희들이 핵무기를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서방에 보여주고, 한다면 우리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줬나요? 들어주지 않고, 카다피를, 어, 암살했잖아요. 누가요? 유럽 쪽에 특공대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라크 부분이 이제 그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라크 사드 대통령이 뭐 화학 무기를 제조했다는 그런 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허나 이제 하도 미국에 이제 깐죽깐죽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이라크를 미국이 제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참 웃기는 게요. 카다피 대통령을 미국이 제거를 했는데 행동한 사람들은 유럽 쪽에 유럽 특공대. 왜 이런 거 아니? 허나 이라크는 어디에? 아시아 쪽에 아시아 쪽. 그리고 이 리비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세요. 멀로주의라고 있는데 미국 5대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 이제 신생 이 국가인 그죠? 신생 국가인 미국을 좀 더 건실하게 발전시키려면은 우리가 유럽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멀로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책임질 테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의 문제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멀로주의인데 그래서 아마 이것도 미국의 생각을 그 유럽의 어떤가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 행동은 유럽의 그 국가들이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허나 이제 아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후세인을 이제 죽이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잖아. 암묵적으로요.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를 놓고 암묵적으로 유럽과 미국은요. 그대로 그냥 멀로주의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 해법을 보세요. 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미국의 제안이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북한은 그걸 못 믿죠. 왜 그런 거 아니? 미국이 저지른 리비아에서의 그 카다피
이 사례와 이렇게 벌어진 후대인 정권 붕괴는요, 미국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다 보여줬더니 나중에는 정권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북한은. 근데 이런 것이 왜 이런가? 또 김일성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립이 있었어요.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어, 했다는 겁니다. 그죠? 중국이요. 미국이 이제 했어요. 근데 중국을 묻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거 아니? 현재의 중국은요, 모택통, 뭐 주울레, 그리고 누굽니까? 조금 뭐 등소병 이런 사람들은요, 김일성이 굉장히 도움을 줬다는 걸 알아요. 중국의 현재 그 1949년에 중국이 이제 이 공산당이 설립되는데 알아요.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의 실세들이 그 중국을 가면 굉장한 대우를 받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쉽게 그냥 돌아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만을 미국이 단교하면서. 자, 근데 보세요. 또 이러한 것을 책임을 보장한다 그래도 북한은요. 핵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 리비아, 이라크에서 미국이 저지른 행동은요. 믿을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유엔 안전보사국 이 5개 국가는요, 다 핵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자기네 나라들 위해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은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힘에 의해서 너희들은 놀아나라, 이런, 그런 놀아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은요, 절대 핵을 포기 안 해요. 안 하고, 다만 이거를 결정적인 순간을 쓰겠죠. 자기네 그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 같다 그랬을 때, 마지막 그 카드로 해서,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겠지만요. 여간해서 이거 갖고, 위협을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이라든가,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은 참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번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사실은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급부상을 미국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미국은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만과 한국을 서태평양 안보동맹에 가입을 시키려고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아니면 미국과 국가가 국가 간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태평양의 안보를 지켜내려고 그래요.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오코소 동맹이라는 걸 먼저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주, 영국, 미국과라고 하는 이런 걸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영국, 인도, 호주, 일본에서 또 이런 동맹을 미국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취한 어떤 자세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 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글쎄, 한 30년 지나면은 이 밀약이 이제 까발려질까요? 미국의 그 비밀 문서는 한 10년인가요? 15년인가 되면 밝혀지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30년인데, 예. 그, 카스라 대포하며, 영어로 하면 데프트 카스라 밀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요. 예. 하는 모습들이 쇼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러시아가 마음 먹으면요, 우크라이나에 뭐, 한 방에 못 날리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을 쏠 수도 없는데, 다 그걸 갖다가 폐기인가 뭔가 발사하는 걸 다 없애갖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쇼다. 쇼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격적인 지배를 인증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 서태평양에서 중국이 나오는 거를
막는데 좀 일치 좀 해달라 그러면서 중국, 북한을 우리가 강타할 테니까 언제든지 눈 감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 같아요. 서로가. 쇼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이면서요. 새 측면은 새롭게 나타난 신러시아 제재의 외교예요. 옛날에 그 구러시아 때, 그죠? 전제주의 러시아 때 러시아가 그 태평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를 막았을 때 한 것처럼 영국이 막았을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막기 위한 그런 쇼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게 주고 서太평양을 지키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듯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묵인해달라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론 이제 강의를 할게요. 자, 보세요. More support for Ukraine. 자,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has asked South Korea to provide weapons to help his country defend itself against Russia.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한국 정부에 이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완료형이니까 더 이상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무기 좀 달라.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기특하게 지키도록 하게 스스로, 그렇죠? 대러시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무기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는 어떤 15분간의 어떤 가상 어떤 연설을 이제 했어요. 그렇죠? 어떤 그래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겠죠. 국회에서 그렇죠? 지난 월요일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7일째인 지난 월요일 날 그걸 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 기사가 3월 13일 기사니까요. 여기 13일 기사거든요. 신문으로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11일이네. 그죠? 4월 아마 11일 날 아마 그 가상으로 해서 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아마 한 것 같아요. 자, would be grateful if the Republic of Korea could help us stand up against Russia. 자, 우리는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라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도울 수만 있다면, 그렇죠. 러시아에 대항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라고 젤런스키는 말했어요. 그는 또한 이제 어떤 것을 언급했어요. 뭔가냐? 한국은 밀리터리 하드웨어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어떤 그 굉장히 강국이라는 거죠. 군사형 어떤 그 강한 무기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밀리터리 하드웨어가 뭔가 하니 러시아의 함대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배에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군사적인 어떤 이 국방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if Ukraine received such a weapon.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에서는 그런 무기들을 받을 수 있다면 not only will they save the lives of the ordinary people. 일반 사람들의 일반 시민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save the Ukraine.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그럽니다. 자, he also refers to the 1943 Korea War to make a emotional plea for help, just as he mentioned the Holocaust is a similar speech to the Knesset in the Israel. 자, 그는요, 1950년과 53년에 벌인 한국전이죠. 한국전쟁에서 언급했어요. 아주 감동적인 호소죠. 도움을 달라고는 아주 사랑한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했는데 그럼 뭐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예. 홀로코스트에 관해서 이제 그 언급했듯이 도움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크네셋에 있는 어떤 유사한 연설인 거 봐요. 어디 가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연설 했나 보죠. 해서 도움을 아주 간절한 도움을 바랬다는 했다는 겁니다.
You experienced the war in the forest. 한국은요, 1950년대에 전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시빌리언,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요, overcome, 이제 깨러보죠. 그 상황을 극복했어요. 라고 그는 말하면서 어떤 걸 덧붙이는가니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제공했다는 거죠. 이 한국의 나라에 도움을 줬다는 걸 덧붙이면서 한국은 극복을 했다 그럽니다. He requests for lesser weapons such as the military weapon, and airplanes and tanks demonstrate how the desperate Ukraine is for its survival in the face of the brutal Russian attacks on his country, including the massacres of the civilians. 자, 그의 요청이죠. 이 아주 아주 굉장히 아주 강력한 무기들에 대한 요청이죠. 이 군 항공기 같은 거요. 뭐 전투기 같은 거죠. 탱크와 그런 같은 이러한 요청은요. 얼마나 절박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 야수 같은 러시아의 공격, 이 나라에 대한 이 직면에 있어서 생존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명엄청식 그 시민들을 포함한 거죠.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at the end of his speech, 그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는요, 어떤 동영상을 보여줬죠. 이 절박함, 참상대로 보여줬는데요. 러시아 군이에요. 마리오폴에서 벌어진 러시아 군에서 이 야기되고 벌어지고 있는 이 참상들에 대한 것을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미지, 눈물을 흘리는 어린들의 어떤 뭐 이미지,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이 대규모 무덤으로 이렇게 던져지고 있는 어떤 시신들, 이런 것을 이렇게 포함해 갖고요. 하나의 이런 동영상을 보여줬다 그럽니다. 자, South Korea cannot turn the tap to Zelensky demand for more help. 자, 한국은요, 젤렌스키의 요구에 좀 더 도움을 더 주세요라고 하는 젤렌스키 도움에 딱 귀를 닫았어요.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장님의 귀니까요, 뭡니까? 귀머거리죠. 귀머거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나라는요, 1950년, early the 1940s, 1950년대에 이 인터시빈 워, 그렇죠? 인터넷신 워, 내전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것은요, start with the invasion by the North Korea. 북한에 인해서요, 침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요, 약 250만 시빌리언을 lives crime. 그렇죠? 목숨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요, managed to defend itself with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했죠. 그 나라를 간신히 지켰다는 거죠. As the Zelensky point out,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지적하듯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나라를 지켰다고 합니다. 60 countries, 16개 국가들이 이 남한에 어떤 전투병, 싸우려 전투병을 보냈죠. 그리고 6개 다른 국가들은요, 의료 장비와 그리고 기타 다른 도움들을 제공함으로써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거는 이제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유럽 사회가 완전히 황폐됐죠. 전 세계가. 다 누군가 도움을 바랄 때에, 미국한테 도움을 바랄 때, 미국이 그 냉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 벌어진 미소 간의 전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북 전쟁이에요. 여기서 미국이 이 전투병을 보내지만 너희들 나라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냥 전생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많이 죽었죠, 그렇죠? 예. 민주주의라는 건 피해 대가예요, 피해 대가. 자유주의죠.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We should not forget. 셔츠 서퍼. 우리는요, 그러한 지지들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we will regard for not fully compromise the jealous도 이렇게 해서. 그러나 우리는요, 어떠한 것을 유감으로 느낀다는 거죠.
자, 젤렌스키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부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죄책감, 미안함 이런 걸 느끼겠다는 거죠. During a poor conversation within the deepest minister of the two countries last Friday. 자, 이 전화 대화예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입니다. 양국의 지난 금요일 날 양국의 그 국방장관들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어떤 국방장관은요, 한국에서 요구했죠. LT 에어크라프트 웨퍼 시스템, 그렇죠? 이 항공인가요? 이 비행기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은요, 에너미 헬리콥터 앤드 플레이, 헬리콥터, 공공의 헬리콥터와 이런 비행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사우스 코리아 디펜스 미니스트리, 그러나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has turned down은 거절하답니다. 그러한 요청을 거절을 해야만 했어요. Citing the precarious security situation fair, 그렇죠? 현재적 국내에서 있는 안보 상황의 불안정한 위태로운 안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답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랍니다. The Seoul government finds it difficult to supply the lesser weapon to the Ukraine amidst the emerging new Cold War bidding the US and its allies against Russia and China. South Korea is increasingly getting caught up in such a confrontation which could force Seoul to align the Washington and Tokyo against Beijing and Moscow. 이게 지금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 이게 길다고 해서 자꾸 뒤로 보면요, 안 늘어요. 저도 중학교 때 이제 그렇게 배웠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니까 안 늘어요, 영어가. 외국어가 안 늘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만약에 여기를 이제 이 아이를 천으로 갈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이하를요. 그럼 이 말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부터 해석하는 거는 이제 번역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장을 보고 이렇게 듣고 이런 것들은요, 눈에 띄는 대로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상대방이 말도 하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먼저. 내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간 귀신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순서대로 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지 이게 늘어요, 영어 실력이. 말도 늘고, 그래요. 들리는 것도 늘고. 자,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요, 어떤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니? 서프라노 레서 웨폰. 어떤 치명적인 무기들을요, 위험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해서 어미드 이머지서 뉴 콜드워. 이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신냉전이에요. 피팅이라는 것은 구렁에 몰아넣는 건데요. 미리 빠졌네. 아이고. 자,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해서였잖아요. 그죠? 이 미국과 이 동맹국들을 구덩이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부상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냉전 속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알고 있어요. 그죠? 자, 한국은요, 계속해서요, 그러한, 어떠한 그 충돌이죠. 어떤 것에 계속 잡혀가고 있어요. 어떤 그런 것이 어떤가 하니, 쿠더 포스트 서울. 한국으로 하여금요, 워싱턴과 도쿄, 이 북한이라든가 중국, 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뭐 편에, 들르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Against this backdrop, 이러한 배경을 해서요, 한국의 potential prohibition이죠. 제공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 잠재적 제공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그 제공은요, is fear to the cost of backlash from 러시아로부터 강한 어떤 반발을 일으킬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에 어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요, should not give the impressed that 어떤 인상을 주지 말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is the 그것은 단지 on protect its own national interest. 자, 국가의 어떤 그 국익을 지키는 것에 뿐만 애쓸 뿐이라는 어떤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요 부분은 동격절이라 해서 그 명사들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이렇게 요거만 쓰게 되면은 이 문장이요. 이 주절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인프레션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동격절이라는 겁니다. 예? 형용사절은 아닙니다. 예. 자, 한국은요, 10빌리언가 100억쯤 되나요? 10억, 100억, 그죠? 100억 상당의, 100억 상당의 어떤 의료 부품과 기타 다른 어떤 그 relability죠. 어떤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 그럽니다. 블루프루프 헬멧이라든가 뭐 블랙 담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갖고 우크라이나에 이런 걸 제공했다 그래요. 자, 그것은 한도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한 원조를 더 늘리는 것은 굉장히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자, 이제 그 퇴임을 앞둔 그 현 문정부와 앞으로 이제 새로 나타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요, 좀 더 긴밀한 어떤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과 기타 다른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적절한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미국과 기타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긴밀한 좀 더 긴밀한 협조를 어, 할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래요. 에, 미국과 이제 이런 것들이 에, 한반도에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에, 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에, 한반도에서 사실 중국하고 소로를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요. 일본은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 남의 나라 희생을 통해서 사는 거지 새끼들이 일본 놈들인데, 그죠? 스스로는 할 줄 모르는 놈의 새끼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잘 생각할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근데 정치권은 아직도 그냥 먼 이야기처럼 똥탕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예. 자,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